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젊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타민, 영양제 챙겨 먹고 하루 만 보씩 걷고 값비싼 건강식품 사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년내과 전문의 한 교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양제나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습관이 따로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교수님이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최고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짜증부터 나고 평소보다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그런 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 말이에요.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무서운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돼요.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뇌와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자제력이 약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치킨 시켜 먹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해마가 위축되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약해져요. 심각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극적인 것들에 끌리게 되는 거죠. 이 3가지 변화가 결국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져요.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콜라 같은 단 음료, 치킨이나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 라면 같은 짠 음식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과속 노화 식사의 함정이에요.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기름진 음식은 체내 지방을 증가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이 모든 게 결국 노화세포를 빠르게 늘려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결과 브레인 폭으로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만성 피로로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되어 계단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해요.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잘 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분도 좋고 건강한 음식이 당기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에요. 수면이 충분해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화되고 우리 뇌의 핵심 부위들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음식 선택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긍정적 변화는 완벽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뇌 기능이 회복되어 자제력이 향상되며 건강한 식습관으로 염증이 감소하고 신체 활력이 증가해서 운동 의욕이 상승하고 긍정적 정신 상태로 건강한 습관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이 과정을 정갈하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화려하거나 특별할 필요 없이 기본에 충실한 삶이 곧 젊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5가지 핵심 습관이 있어요.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기기, 쉬기와 잘 자기, 술, 담배 줄이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수면이에요. 이게 모든 선순환의 출발점이거든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흔히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한다고 하지만 20대와 60대가 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각 연령대마다 맞춤형 운동 전략이 필요해요. 2030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로 유산소 운동이 핵심이에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으로 평생 운동 습관의 기초를 다져야 해요. 30대 중반부터는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유산소 운동에 유연성 운동을 추가해야 해요.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으로 근골격계 불균형을 예방하세요.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이 필수가 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낙상과 직결되므로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플랭크, 계단 오르기 등으로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해요. 60대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운동을 병행해서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 공통으로 중요한 게 코어 근육 강화예요.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과 잘못된 호흡 패턴으로 코어 근육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어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며 내장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줘요. 호흡 패턴 교정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코어를 강화하시면 2-4주 만에도 자세 개선과 호흡 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자세 이야기도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야말로 노화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척추 중립 상태가 중요해요. 올바른 앉기 자세는 꼬리뼈가 아닌 엉덩이뼈로 앉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닿게 하고 어깨를 뒤로 젖혀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꼬리뼈로 앉으면 척추 디스크 압력이 50% 이상 증가하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어요. 올바른 서기 자세는 체중을 양발에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어깨를 뒤로 젖혀서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자세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주므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돼요. 일상 속에서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며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고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작은 자세 습관 하나가 허리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언뜻 보면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데 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현대인의 식탁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숨겨진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런 함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정한 안티에이징 식단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순당이 1순위예요. 설탕, 음료, 과자가 대표적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설탕, 흑설탕, 물엿, 각종 실험류, 그리고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에너지 드링크, 쿠키, 케이크, 사탕, 초콜릿, 단빵, 도넛, 머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단순당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면서 동맥 경화가 가속화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종 당화산물 AGES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피부와 장기 노화가 촉진돼요.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게 정제 곡물이에요. 흰쌀, 밀가루로 만든 국수, 파스타, 빵, 과자, 떡, 감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정제 곡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 대부분이 제거되고 섬유질 부족으로 혈당이 급등하게 돼요. 포만감도 적어서 과식을 유도하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며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파괴해요. 이렇게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와요. 그러면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악화되며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혈관 손상 및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뇌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까지 감소해요. 반대로 통곡물은 노화 방지에 강력한 무기예요.
현미는 백미보다 3배 많은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있고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뛰어나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 보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혈당 조절에 탁월해요. 통곡물의 과학적 이점을 말씀드리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인슐린 반응이 안정적이에요. 풍부한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콩류도 정말 좋아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렌틸콩은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 건강을 증진시켜요.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균형이 좋고 완두콩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K가 풍부해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줘요.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항산화 효소 활성에 필수적이고 피스타치오는 루테인이 눈 건강을 보호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콩이나 견과류를 가루로 만든 제품보다는 원형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영양소 손실과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채소는 하루 500지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생채소와 조리된 채소를 적절히 조합하시고 계절별 제철 채소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확보하세요. 과일을 드실 때는 주의점이 있어요. 과일 주스보다는 원형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 주거든요. 하루 2-3회 적정량으로 드셔서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이고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내요.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선택하세요. 생선의 오메가-3도 중요해요. EPA와 DHA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염증 억제와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있으니까 주 2-3회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서 한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영양제 맹신에 대한 경고예요. 영양제의 한계가 뭐냐면 천연식품의 복합적 영양소 조합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단일 성분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흡수율도 천연식품보다 현저히 낮아요.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도 있고요. 진정한 영양소 공급원은 다양한 천연식품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예요.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통곡물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 조합으로 하세요. 점심에는 현미밥 생선이나 콩류 다양한 채소 발효식품으로 구성하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통곡물 식물성 단백질 채소 중심으로 하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과일, 채소 스틱 같은 걸 드시면 돼요. 여러분 피부 관리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미용, 화장품, 예쁘게 보이려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 텐데요. 그런데 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단순한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피부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신호를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노화의 80% 이상이 자외선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자외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UVA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요. UVB는 주로 표피층에 영향을 주는데 일광화산과 홍반을 유발하고 DNA를 직접 손상시켜서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켜요. SPF와 PA 지수를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텐데요. SPF는 UVB 차단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SPF 30은 UVB의 96.7%를 차단하고 SPF 50은 98%를 차단해요. PA는 UVA 차단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PA 이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제품 선택보다 사용법이 더 중요해요.
얼굴에는 티스푼 1개 분량 약 1.2ml 정도를 사용하셔야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권장량의 14 수준밖에 안 발라요. 충분한 양을 발라야 표기된 차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피부는 내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아요. 혈액순환 상태를 피부색과 탄력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호르몬 균형도 피부에 나타나며 영양 상태와 소화 기능도 피부로 알 수 있어요. 피부 관리는 외적 관리와 내적 관리가 함께 가야 해요. 외적으로는 꾸준한 자외선 차단, 적절한 세안과 보습이 중요하고 내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 오메가-3 섭취,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를 보시면 미라클 모닝, 극한 다이어트, 완벽한 루틴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언뜻 보면 대단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 교수님이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이런 극단적인 접근법이 오히려 지속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조기 기상은 개인의 생체 리듬을 무시한 강제적 패턴이에요. 수면 시간이 단축되면서 만성 수면 부족이 생기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체 리듬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자신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파악해서 현실적인 최적점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주의적 접근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지속 불가능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좌절감, 실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다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식의 사고방식이 건강한 습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게 중용의 철학이에요. 무리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길 것은 즐기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중용의 삶이 장수와 젊음의 비결입니다. 지나친 절제도 스트레스고 지나친 방임도 건강에 해로워요. 결국 적당한 수면, 적당한 운동, 적당한 여가가 젊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중용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완벽한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70-80점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목표 설정, 실패에 대한 관용, 개인화된 접근, 즐거움의 중요성을 의미해요. 건강관리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식하고 술이나 담배, 폭식 대신 산책, 독서, 음악 감상, 친구와의 대화 같은 건전한 해소법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외로움과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우니까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웃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므로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건강관리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변화해도 괜찮아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도전하는 용기,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진정한 젊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노화의 진짜 원인은 수면 부족이고 충분한 수면이 모든 선순환의 출발점이에요. 운동은 나이대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올바른 자세가 노화 방지의 첫걸음이며 식단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고 통곡물과 자연식품 위주로 하세요. 피부관리는 미용이 아니라 건강관리이고 중용의 삶이 가장 지속 가능해요.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는 수면 시간 확보하기, 올바른 자세로 앉기, 하루 한 가지씩 건강한 식품 추가하기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